편지가 절절한데요. 저는 요 마지막 구절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나의 답이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나의 답이다. 나는 왜? 나의 답. 나 유승민. 나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 우리가 같이 간다. 이런 걸 보였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세 번이나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론 대통령 후보는 후보를 강조하지만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우리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사실은 개인이 만든 당이나 다름없지만 우리 국민의당 뭐 심상정 후보는 당연하게 우리 정의당 우리 진보진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승민 후보를 제가 한 몇 달 동안 보면은 항상 나예요. 나 유승민 나 이게 유승민 후보의 제가 참 좋아하면서도 한계가 아닌가 싶다는 거죠. 이게 작더라도 단단한 우리였으면은 사실은 대선에 진다고 하더라도 전망이 훨씬 좋을 수 있거든요. 뭐 정권이 이제 야당으로 예를 들어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개혁적 성향, 국민들의 의사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커질 수 있다. 뭐 남경필,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기대를 받지 않냐, 안희정이 표 나온 거 보지 않았냐 이렇게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항상 나였던 것. 나였던 것. 그게 이제 오늘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 나에 갇혔던 것. 네, 그리고 사실 지난달 24일에 먼저 의총을 열었어요. 의원총을 열어서 그때 유승민 후보까지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3자 보수 단일화였는데 거기 참석했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 후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다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뭐 지역 조직 흔들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잘 도와주면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 빼고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서운하다. 안 도와주는 게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랑 같이 갈 생각이 없는 후보였나? 이런 실망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뭐 지금 민태구 실장 말씀하신 거의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후보는 지지율이 좀 나와줘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잠시 후 바른정당 기자회견 시작될 텐데 유승민 후보가 그럼 끝끝내 나 혼자 완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박상수 교수님 정치 모른다고 하셨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홍 후보 쪽으로 지지선을 할지 혹은 뭐 안 후보 쪽으로 지지선을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죠. 일단은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화, 여론조사 원샷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만약에 홍 후보가 하자 유승민 후보라고 했을 때 그걸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 하나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한 14명 의원들이 다 가고 18명 정도의 의원들이 남아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갔다. 우리는 말 그대로 친문과 친박을 제외한 우리 중간 진영에서 뭔가의 새로운 정책 가능성을 보겠다라고 해서 안철수 후보 함께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근데 여지까지 유승민 후보의 행보를 보게 됐을 경우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유승민 후보의 생각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가서 국민들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는 것과 그 뒤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대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로운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유승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가능성까지 점쳐지는데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나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자고 막 흔들었을 때 끝까지 당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유승민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변화들이 분명히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바람직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고민이 있습니다. 유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이른바 구여권에서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옥새 들고 나르샤에 이어서 후보 빼고 나르샤가 된 셈입니다. 후보 빼고 나르샤. 지금 바른정당 기자회견이 잠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작될 예정인데요. 아마도 현장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바른정당 회의 결과 지금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대로 집단 탈당은 기정사실화, 가시화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육성 발표만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궁금한 건 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 대선판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떨까라는 전망입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함께 보시죠. 보수진영 홍중심 재편 시 지지율 변화는 과연 어제 대선 상황실에서 김 실장이 공개했던 여론조사 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뽑았는데요. 이 지지율 상에서 잠시 후 오늘 공개된 새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해드리겠지만
유승민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4.1%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어제 결과에서 15.4%.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산수로 합쳐본다면 19.5%입니다. 이미 어제 홍 후보와 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19.5%, 거의 20%에 육박하는 지지율, 또 하나의 지지율 덩치가 탄생을 하는 셈인데, 이렇게 된다면 노은지 기자, 이 유 후보가 사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 2위의 자리가 여차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일단 공표가 아직은 안 됐는데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미 안철수 후보를 좀 꺾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 오차 범위로 좁혀진 지도 이제 며칠이 안 됐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는 뭐 이미 실버 크로스 됐고 골든 크로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문재인과 양강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수치상으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빠지면서 이제 홍 후보 특히 이런 식으로 뭐 현역 의원들이 갑자기 몰려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조직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홍 후보의 상승세는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결과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태호 실장님, 지금 일단은 두 후보의 합계가 19.5%고 어제 조사 결과로 안 후보가 21%인데요. 이 동력이 지금 바른정당 집단 탈당이라는 이 동력이 이른바 홍에게 쏠릴 것이냐 아니면 역설적으로 안에게 쏠릴 것이냐, 지금 전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홍 후보가 판을 잘 보고 있는 건 있어요. 좀 그러니까 블러핑, 그러니까 약간 부풀리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보는 것은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표를 보면요, 이 상관관계가 되게 떨어져요. 말하자면은 유승민이 지지한 사람이 2순위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 안철수, 뭐 심지어 문재인, 뭐 심상정 나오는데 홍준표는 한 4등 이렇게 되고, 또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은 또 유승민을 아주 배신자로 보는, 차라리 홍준표, 안철수 이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 기자가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세력의 면에서는, 보수라는 세력의 면에서는 홍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유승민에서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안철수한테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세력을 극대화하고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고립화시키고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유 후보가 빠지더라도 그걸 이제 줄여놓겠다. 나한테 어차피 오는 건 아니야.